기조강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강연입니다. 그리고 경제지리학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창립 기념마다 기조강연들이 있어왔지만 학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1회 기조강연 행사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조강연은 전남대학교 이종록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종록 교수님은 현재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도 역임하시고 또 대한지리학회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LH 이사 이사회 의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셨고 지리학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지리학회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조강연을 오셨습니다. 제목은 트라이앵글 도시락 포석 브랜드 네트워크 광양만권을 사려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학교의 이름입니다. 오늘 경기대학회에서 이런 기조강연을 처음 하게 됐는데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정성 회장님에게 고마워합니다. 제가 오늘 이해할 내용은 광양만권 얘기입니다. 사실 저녁에 막걸리를 먹고 있는데 정성훈 회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기조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미천이 작고 공부도 깊지 않는데 내가 술기는 오케이를 했는데 알칵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전화해가지고 내가 안 하면 어찌냐 그랬더니 꼭 해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수락을 했고 무엇을 발표해야 하느냐 하다가 제가 지금까지 쭉 연구했던 광양만권 얘기를 우리 학회의원들에게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목을 사실 광양만권 얘기인데 아무래도 우리 경제지리학에 맞게 좀 팬시하게 제목을 달다 보니까 포석, 분화, 네트워크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은 대략 두 가지입니다. 광양만권이라고 하는 이 단위 지역이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지역적 개념, 백그라운드를 동원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광양만권 3개 도시는 순천 중심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심지형의 위계가 뚜렷하게 섰는데 지금은 2010년 여수 세계 방문 이후 3개 도시 간의 그 위계가 조금 완화되고 이제 요즘 지리학에서 얘기하는 네트워크형 도시로 전환되고 있다 하는 게 제 얘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80년대 이후 지역연구에 대한 새로운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흔히 얘기하는 신지역 지리학, 그다음에 사회공간론적 접근 이런 겁니다. 제가 원래 이 지역 지리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저는 석사와 박사 논문을 공간학사 이노베이션 디퓨전을 공부를 쭉 했고 그런데 럭키하게 교수가 됐는데 교수가 되고 나서 지도 교수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자네가 하는 공간학사 그게 얼마나 지리학적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 당신은 전남대 시골대학 교수니까 전남 쪽에 대한 에어리아 연구를 좀 지역 연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뭘 할까 항상 이제 망설였죠. 저희 의사님은 문화지리 전공이었고 저는 구닥다리 같은 문화지리가 싫어서 경제지리 쪽을 방향을 틀었는데 지금 보면 문화지리를 했으면 더 낫지 않나 해보면서 어떤 지역 연구를 할까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 의사님은 민가를 일본에서 공부를 해오고 민가를 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내셔널 스케일에서 봤는데 이분은 저에게 로컬 스케일에서 지역 연구를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경영대학 지금의 전남대 경영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님이 저를 한번 불러요. 성함은 이정군데 저하고 한 번도 정자가 똑같은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미국
UCLA에서 석사를 하고 그때는 석사하고 교수를 할 때니까요. 지금은 그분 나이가 아마 88세쯤 될 겁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불러가지고 제 연구실에 전화를 해서 좀 자기 좀 보면 좋겠다고 해서 갔더니 저는 그분이 UCLA 경제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리학 공부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자기가 UCLA 석사를 지역경제를 하는데 자기 수업의 반은 지리학과 가서 들었다. LA의 중소기업 무슨 뭐 요즘 얘기하면 뭐 연계 뭐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연구비가 하나 들어왔는데 광양만권 연구인데 이 교수가 고향은 광양이고 순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니 그리고 또 이쪽 지역을 잘 알 테니 나랑 같이 공동연구를 하면 어쩌냐 해서 한 3년 동안 공동연구를 한 결과가 여러분들 그 자료집에 있는 현고문단의 1993년 국토계획에 나온 그 논문입니다. 그래도 뭐 별 광양만권에 대한 연구는 제게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3년에 LG에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저하고 쭉 대학원 석사 때부터 연락을 했던 미국 지리학 회장도 여기만 로렌스 에이버라고 그냥 레이버라고 하는 교수 대상을 1년 놀다가 야 내가 앞으로 뭘 벌어먹고 살아야 되냐 그랬더니 그분은 그때 얘기가 인터넷 지하그래피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컴퓨터에 대한 지식도 일천하고 또 독서도 짧고 또 석사 박사 논문을 쓸 때는 계량 많이 좀 했는데 그때는 패션이었으니까요. 여전히 그런 공부가 제게는 여전히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제 의사님이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뭘 하고 왔느냐 그래서 이제 그냥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했더니 그러지 말고 지리학자는 특정 지역 연구 테마가 하나 있으면 좋으니 자네가 지금 관심 있는 광양만권을 하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박상목 선생님이 그렇게 제게 얘기했던 지식기반 경제 우리 이쪽 회장이 하는 클래스 이런 팬시한 그런 전공을 못하고 연구를 쭉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양만권이라고 하는 단위 지역이 긴 흐름 속에서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지역이 변화됐는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광양만권의 이 법력은 서울특별시 한 3배 정도고요. 인구가 72만이어서 전라북도 전주보다도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GRDP는 2016년 기준으로 전남 전체 52.3%인데 이게 거의 경상남도 창원시와 거의 맞먹는 규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보다 GRDP가 더 많은 꽤 단일의 경제권,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또 고령 인구 비율도 전라남도가 21%인데 평균이 여기는 14.1%에서 비교적 젊은 도시에 속합니다. 지금 광양만권에는 이렇게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붙어 있고요. 예전에는 거의 1시간 거리였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광양에서 순천을 가면 버스로 50분 걸렸는데 지금은 승용차는 1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이 만들어지고 연달아서 광양만의 시자형의 정말 아주 연계된 산업벨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저기 연양 저 신대지구라고 하는 저 신시가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수와 광양에서도 인구를 꽤 많이 견인하고 뿐만 아니라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도로망이 잘 갖춰져서 거의 전남 동부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신시가지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의 변화는 크게 보면 제가 보면 한 4가지의 큰 흐름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요즘 얘기하는 GS 칼텍스가 있는 제2정유가 1967년에 기공식을 해서 69년부터 가동을 하고요. 그게 만들어지니까 여수 국가산단이 만들어진 이유는 항만 조건이었습니다. 항만 조건이 좋으니까 이제 항만 조건이 광양 제철소도 견인해오고요. 또 이 두 개의 이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광양 컨테이너 부두가 만들어지고요. 이건 다 양항의 조건 때문입니다. 이 광양 컨테이너 부두가 만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또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왜 이쪽은 공예를 많이 유발하려고 하고 국세를, 특히 여수 국가산단은 국세를 한 7조에서 8조 정도를 내는데 왜 이 지역은 낙후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지역의 남구성, 특히 예소시 부분에 남구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만들어내는 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입니다. 초창이 20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 여수세계박람회를 가져오자고 제가 또 스피커 역할을 했더니 그 뒤로 계속 광양만권 도시에서 지역의 크고 작은 흔히 말하는 용역성 연구비를 지원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연구비 때문에 지역 연구를 하게 된 이렇게 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가 광양만권의 도시를 기존의 순천 중심의 중심지형 강력한 위계성을 갖고 있는 순천 중심의 도시체 공간 구조에서 조금 완화되고 느슨한 요즘 얘기하는 네트워크 연계를 강조하는 그런 좀 대등한 도시 계층으로 공간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도메인은 여러분 익히 들어갔을 울산의 제일 수기 공장을 만들어 주었어요. 62년인데 그때부터 당시 박정희 정부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정유공장, 제2정유공장을 입지를 시켜야 되는데 어디다 입지를 시킬 것이느냐에 놓고 고민을 하다가 63년에 정부는 내부적으로 지금 여수에 제2정유공장을 건설한다고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합니다. 그 배경은 울산 포함해서 여수를 연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남 이메벨트를 만들고 목포까지는 연결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여수를 마지막 노선으로 잡는 겁니다. 그 여수를 잡는 데 결정적인 이유는 결정적인 그 배경은 역시 여수가 수심이 깊어서 준설할 필요도 없고 큰 유조선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963년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윤보선 씨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 지방에서 윤보선 씨보다 득표를 더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63년 대통령 선거 이후 호남 홀대론이 이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울산과 포항 중심으로 상권이 만들어지니까 1963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여수를 제2 후보지를 이미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놓았는데 이제 호남 홀대론이 나오니까 그 다음 67년에 대통령 선거에 이제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의 연도 순실 오고 지역 주민들이 건의하는 차원에서 여수 제2정유공장을 여수에 만든다고 그 자리에서 독촉을 하고 그리고 부랴부랴 대통령 선거가 67년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2월에 부랴부랴 기공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남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제2정유공장을 여수에다가 결합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제2정유공장이 만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여수 국가산단이 만들어지고요. 지금 국가산단이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또 포항제철이 기공식을 하고 나서 또 정부는 제2제철소를 어디에 입지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초기에 제시됐던 입지는 당시 럭키금성은 삼천포를 제안합니다. 또 현대건설은 지금 포항에 있는 영해를 제안하고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아산만이 어쩌냐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포항제철, 현대제철이 지금 현대그룹이 이 영일만의 이 평해를 이렇게 폐기하고 가로림만에 우리가 제2제철소를 만들 테니까 우리 사업자를 선정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항제철이 무슨 소리냐, 이 제철소는 국책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포항제철이 제2제철소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야산만 굳혀져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쨌든 잘 아시는 그 12.6 사태로 썩을 하고요. 그리고 전두환 국보위 체제가 들어오면서 이 당시 포스코 회장이었던 박태준 씨가 설득을 합니다. 아산은 이 관문도 만들어야 되고 조수 관문을 작아가 흔히 입주 후보지를 광양으로 가져가죠. 광양
여수의 제2 종이공장이 만들어진 것은 이것은 좋은 양항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방향으로 차게 됩니다. 이 과정에 당시 전라남도 지사였던 김종호 전라남도 지사가 또 전두환 씨의 육사 선배고 또 그분이 고향이 광양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정치적인 메커니즘은 제가 연구를 안 해봤지만 하여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광양제철소가 들어서고 그리고 지금 광양이라고 하는 인구 15만의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정부는 1980년대 들어와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부두는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만 원포트 시스템이었으니까 전쟁이 나면 컨테이너 부두는 중요한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만약에 부산 컨테이너 포트가 고장이 나면 가동을 못하게 되면 큰 물류 대란이 발생하니 부산에 대응할 수 있는 부산보다 좀 적은 규모지만 새끼 포트를 만들자. 일명 이게 두 포트 시스템입니다. 이 당연히 연구는 국토연구원 해수원인가 이쪽에서 연구를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두 포트를 어디다 정한 것이냐 해서 처음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의 평택입니다. 그런데 평택 입지는 여수하고 비교하면 광양만고랑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죠. 이미 광양만고는 광양제철소, 제2종이공장 이렇게 해서 양양 입지 조건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광양 컨테이너 포트의 입지가 정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YS 때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YS 정부 마지막에 노태우 정부 때 시작했고 YS 정부 마지막에 이제 광양 컨테이너 본부가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인천의 이 경제 자유구역, 그다음에 부산, 김해, 그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광양만큼 경제 자유구역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세 개의 큰 국가 프로젝트가 광양만권은 생겨지는데 광양만권의 특히 SOC, 도로, 철도와 관련된 SOC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여수반도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요. 또 수도권과 연결하는 남북 교통망이 좀 엉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수 국가산업의 대표적인 공해 유발 그런 공업지구고요.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 동북권 특히 여수 순천 광양 사람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 하면 2010년 세계 박람회를 이 지역에서 한번 유치하겠다 하는 그런 구상안을 냅니다. 당연히 2010년 여수 세계 박람회를 2010년 세계 박람회를 전라남도 괜찮은데 입지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 이제 입지 경쟁을 가지고 여수, 완도, 목포가 경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우리 쪽에 여수 이 전남 동부 지역 스피커가 돼가지고 어찌됐든 전라남도에서는 여수로 입지가 정해지고요. 그렇게 해서 2010년에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2010년 엑스포를 가져오는 것. 그런데 상해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니까 다시 2012년 엑스포를 여수에서 하게 되고요. 2010년 여수 엑스포를 하면서 제일 결정적인 그 혜택은 전주와 순천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요. 또 익산에서 여수로 연결되는 이 전라선의 전철화입니다. 전라선의 이 복선 전철화가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KTX급은 아니지만 준 KTX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또 이 순천에서 목포를 영암을 연결하는 일명 남해고속도로 영암 순천 노선이 여수 세계박람회에 원활한 소통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 국가산단에서 방향을 연결하는 이순신 대교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환영의 교통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네 가지 광양만권에서 만들어지는 정부 주도의 사업은 광양만권의 공간구조를 중심지형 체제에서 네트워킹 체제로 전환시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순천은 전남 동부 지역의 오랜 역사적 또는 행정적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신라가 되면서 이 순천은
나주와 비견되는 전남 동부 지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 전남 동부 지역의 중심지의 어떤 행정 유계적 중심지 기능은 고려시대 후기에 와서 이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에는 전라남도의 제일 이 행정 위계상으로 1차 고차 계층이라고 할 거예요. 이것은 나주복이었고요. 그 다음에 2차가 순천, 지금의 순천, 당시 승평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승평군의 하위에 우리가 뭐 중심지 이론의 개념을 도입하면 주변의 보안구역으로서 뭐 여수현이나 지금의 돌산, 지금 여수에 편입된 당시 돌산현, 지금의 광양시, 이 부유현은 뭐 순천의 서쪽에 주황면입니다. 이런 하위 계층을 거느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라남도 2차 행정 중심지로 기능을 하고요. 이 기능은 조선시대 때도 계속 연결돼 갑니다. 특히 조선에 들어와서 태종 13년에는 순천에가 도부가 만들어지고 또 순천에가 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향토사당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군사 군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조선이 건국되고 당시 여수 현감이 쉽게 말해서 이시 조선의 개국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탄원도 하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 등운동하고 연결되는 뭐 그런 요즘 말은 그런 정치 세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성계 태조 이성계는 여수 현감이 사람들을 이렇게 좀 픽책하니까 여수현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순천 도읍으로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한 5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냥 500년. 그래 만약에 그때 여수가 순천 도읍으로 편입되지 않고 여수가 그대로 현으로 있었고 또 여수에다가 진이 들어가고 뭐 이랬으면 지금 현재 지금 순천과 여수의 어떤 도시계층의 위기에는 제가 보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여수가 복현이 되고요. 복현이 되고 이제 지금의 여수시가 이제 여수시로 이제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 실제로 여수 사람들은 순천에가 진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할 때 그때는 이제 그 전에는 또 여수에다가 또 해군 기지 여기 진은 이제 육군 중심이고요. 해군 기지인 자수영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수 사람들은 군역을 순천 도부에도 하고 또 전남 자수에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여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은 꽤 많았고요. 특히 여수와 순천 간의 어떤 갈등 구조가 계속 이제 그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이 갈등 구조가 여수가 세계 박람회를 하니까 순천이 우리도 해야겠다고 해서 2013년 전국 박람회를 만들어내는 또 역사적인 저는 그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여수현이 순천 도읍으로 편입되면서 완벽한 전남 동부 지역의 중심지 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1930년에 광주에서 여수를 연결하는 광여선이 1930년에 개통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순천과 익산을 연결하는 전라선이 1936년에 개통이 되면서 순천은 전형적인 전남 동부지방의 중심지로 보통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수에 국가산단이 만들어지고 1980년대 광양제철소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산업화의 그 지역경제 흐름이 순천에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순천에 이 광양만큼 이 두 개 산업 도시의 배후 지원 기능을 부여하고 이것은 중앙정부 계획이나 지방정부 계획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광양의 7간 항만이라고 하는 도시기능, 해양관광, 특히 여수는 엑스포 이후 해양관광, 또 순천은 문화교육으로 도시기능이 자연스럽게 분화가 됩니다. 분화가 되지만 이 3개 도시 간은 여전히 순천 중심의 어떤 위계 구조는 존재를 하고요. 또 특히 그러면서 순천과 여수 간의 도시 간의 경쟁 어떤 관계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이제 특히
여수와 광양이 어떤 이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은 여수 광양에서 돈을 벌어서 뭐 순천에서 지갑을 여는, 그래서 어떤 그 도시 기능이 상대 도시 간에 기능이 분담되는 그런 이제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광양만큼 경제 자유구역이 2003년에 지정이 되고요. 이 광양만 경제 자유구역에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국제 업무지구라고 하는 것을 순천 옆에 있는 신덕지구 이쪽에 이제 만들어냅니다. 여기가 주로 서울로 우리 예를 들면 목동이랄까요? 이런 어떤 신시가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주거 상업 서비스 기능이 입지하면서 이제 순천과 여수와 주변 구례, 벌교, 고흥 사람들의 인구를 이제 순천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블랙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2012년에 여수 세계박람회가 만들어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남북 간의 교통망, 동서 간의 교통망, 또 권역 내의 순환형 교통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이 3개 도시의 연담화가 가속화가 됩니다. 1985년에 위성사진은 여기 순천이고 여기가 광양제철소고 여기 여수고요. 여기가 지금 여천 시대 뭐 여기는 아주 조금 합니다. 그런데 95년, 2005년, 2018년 이렇게 되면 특히 2018년에 와서는 거의 광양과 순천의 거의 연담화 이루어지는 그런, 그래서 3개 도시 간의 연계 형태가 요즘 얘기하는 네트워크형 도시로 지금 바꿔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네트워크형 도시로의 어떤 그 전환은 어떤 지표에서 나타났느냐 하면 순천으로 전임하는 인구와 순천에서 주변으로 전출하는 인구 구조에서 여실하게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순천에서 광양에서 순천으로의 인구 이동이 29 전체 퍼센트, 순천으로 들어오는 전체 전입 인구 중에서 광양이 29%를 1995년에 29%였는데 지금 2015년에는 26.7%로 좀 낮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천에서 광양으로의 인구 이동도 꽤 많이 늘어나서 전출이 일어나서 2015년에 29% 정도. 그러니까 순천의 중심지형의 어떤 그 파워가 좀 느슨한, 그래서 저는 이러한 변화를 네트워크형으로의 전환,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광양남권의 변화는 지금 현재의 네트워크형 도시 체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그 네트워크형 도시 체계, 공간 구조가 그대로 만들어질까? 저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양만큼 경제 자유구역 개발 사업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조만간에는 여기 지금 여수 국가산단이고요. 여기는 지금 이 준설토 이쪽이 준설토의 준설 투기장입니다. 투기장이고 여기가 곧 이제 제2 산단, 여기 제2 유촌 산단이 될 것이고요. 여기도 지금 앞으로 제3 유촌 산단이 되면 이게 아마 이렇게 쭉 다 연결될 겁니다. 여기 해룡 산단이 있고 세풍 산단이 있고 여기 컨테이너가 있고 지철소가 있고 아마 이렇게 환영의 완전한 산업벨트가 연계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산업지구가 어떤 재구조와 고도화를 만들어내느냐, 또 도시와 연계해서 어떻게 또 이집적 이익과 범위의 경계를 만들어낼 것인가. 또 거기다가 가능하다 보니 3개 도시가 도시 통합을 끼한다고 하면 이 광양의 이 변화와 성장은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광양만큼 3개 도시의 일부 여러 지도자들은 3개 도시를 행정 통합이 어렵다고 하면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 일본 간사이의 도시연합 같이 3개 도시를 도시연합 체제로 가보는 것도 어쩌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연합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형 도시 구조, 공간 구조를 앞으로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지역 발전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